지난 시간 우리는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이를 통해 조선의 경제권이 외국에 의해 침탈당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후에도 열강들의 타깃이 되는 조선은 또다시 일본, 유럽 국가들과도 여러가지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과 다른 유럽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에 대해 벼락치기 하겠습니다. 1882년 조선에서는 기존의 구식군인들이 신식군대에 비해 차별을 받고 녹봉미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로 봉기를 일으키는 이모군란이 발생합니다. 이 봉기에서 군민들은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일본은 이 봉기의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의 제물포에 상륙했고 결국 제물포 조약이 체결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선은 일본에게 군란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 인정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약을 진행한 인물은 일본의 외교관 하나부사 요시모토, 조선의 관료 김홍집입니다. 이 이름들이 시험에 출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1883년에 체결된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의 관세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다소 반영된 조약입니다. 지난 강화도 조약 강의에서 언급했던 조일 무역규칙으로 인해 조선은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허용하고 있었는데요. 조일 통상장정 체결을 통해 무관세를 유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무제한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인 방공령 시행 규정도 추가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내지 무역이 허용되는 계기가 된 일본에 대한 최애국 대우 인정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조약입니다. 1884년 당시 조선은 이모군란 때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들어온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는데 이에 반발하는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켰다가 3일 만에 실패하는 갑신정변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정변에 실패한 개화파가 일본으로 망명하자 배일 감정으로 흥분한 민중들이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공사관의 서기관들과 일본 거류민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구실로 일본은 조선에게 이 사건에 대한 사후 처리를 요구하고 결국 한성조약이 체결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살해된 일본 서기관과 일본 거류민에 대한 배상금 지불, 불에 탄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조선은 이 시기에 많은 유럽 국가들과도 수교를 맺었습니다. 조약이 체결된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순입니다. 이렇게 조약 이름에 각 나라 이름의 첫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약 이름에 대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조약들은 말이 수호통상조약이지 모두 치외법권, 최애국 대우가 포함되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단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할 조약은 바로 1886년 프랑스와 체결한 조프 수호통상조약입니다. 조선은 천주교가 유입된 이후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등 여러 박해가 발생하며 천주교의 포교를 억압해왔는데 이 조약을 계기로 조선 내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점차 인정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다양한 조약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에도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사과를 운운하는 것을 보니 이 문제가 제물포 조약이나 한성조약 둘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 지문 중반에 있는 일본 공사관의 군대를 상주시킨다 라는 문장을 보면 바로 감이 오죠? 이 사료가 제물포 조약임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의 핵심을 파악해 그 핵심을 각 사건들의 키워드와 연결시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벼락치기 끝!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 역시 에듀윌.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